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는데요.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대안은 없는지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 자리에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민광기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제 1년이 맞았습니다. 1년이 됐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서 먼저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뭐 그동안에도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이 했었습니다. 80~90%를 경찰이 사실상 단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런 그동안의 사실상의 문제를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측면이 가장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법적인 부부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법적인 절차들이 추가가 돼서 사실 업무가 좀 늘어난 형태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사건의 건수가 변했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복잡한 절차 그리고 경찰이 어떤 책임 수사 기관으로서의 법적인 권한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측면 뭐 이런 것들이 경찰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민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물론 이제 현직 경찰관이시니까. 네, 우리 경찰 내부에서도 그 이제 경찰 책임 수사 원년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걸고 그 전에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을 검찰에서 그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사건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불기소라든가 혐의 없음, 제한됨 사건 등은 우리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종결을 할 수 있잖아요. 수사 종결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달라진 현장 상황이라고 보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뭐 그 하는 일이라든가 업무량은 좀 늘어났지만 이제부터는 좀 그 국민들한테 이중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중 조사에 따른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그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의 그 수사로 전환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건 관계인 권익 보장이라든지 좀 말씀하셨던 불필요한 이중 조사 등은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그 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좋은 반응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좀 사실 그 경찰서에 안 오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네. 이제 아마 지금 현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단순 폭력 사건,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교통사고 사건이라든가 교통사고도 사실은 그 전부 그 사건 처리를 해서 송치를 하고 그다음에 단순 폭력 사건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사건들도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중 조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그 국민들한테는 좀 피부로 최고 많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책임도 뒤따를 텐데요. 그렇죠? 네. 뭐 가장 긍정적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중조사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이제 책임수사 기관이에요. 법적으로도 책임수사 기관이 돼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과거에는 경찰에서는 본인들이 종결권이 없으니까 약간 떠넘기식이 있었어요. 대충 해서 그냥 검찰에 넘기면 저기서 알아서 하겠지. 네,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좀 정말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경찰이 눈치를 볼 겁니다. 이제 책임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눈치도 보고요. 또 검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게 되고요.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 뭐 그런 또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도 이제 3중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과거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이 훨씬 더 좀 편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도 또 생겼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의 부담은 좀 더 있을, 책임에 대한 부담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심의관, 그다음에 영장심의관이라는 그 중간에서 그 서류를 검토하시는 그 심의관 제도가 생겨서 흥덕서 같은 경우도 한 3분 정도가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팀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봤을 때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진 거죠. 서류를 종결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그 책임 수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좀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 그 생각에서는 이제 경찰 권한은 강해졌는데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 종결 절차는 까다로워진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연히 절차는 까다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인력과 재원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절차만 까다로워진 부분,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가 6대 분야로 한정이 되면서 경찰에게 일부 그동안에 검찰에서 일부 담당하던 것들도 이제 완전히 경찰로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업무량은 좀 증가를 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동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보완 없이 절차만 까다로워지니까 실제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수사 인력이 강화된 절차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그 언론 통계를 보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올해 경찰의 사건 한 건당 평균 처리 시간이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8일 이상 늘어났고, 충북도 같은 경우 열흘 이상 늘어난 60일을 기록했고,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건이 늘어나면 그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현장에서는 그 권한이 좀 강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경찰 지휘부의 권한은 강화됐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을 응대하는 조사관 입장에서의 권한은 과연 강화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한 60일 정도는 한 충북 같은 경우 10일 정도 좀 처리 기간이 늘어났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수사 기간이 늘어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예전엔 검찰에서 전부 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결에서의 그 시간 기간하고 경찰에서의 종결 기간하고의 그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이 경찰에서 종결이 됐을 때는 이전에는 검찰까지 가서 종결이 됐지만, 그러면 실제로 종결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더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 대표님은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고요. 이제 검찰까지 종결이 된 예전에는 검찰을 거쳐서 검찰이 최종 종결된 시간까지 합치면 오히려 줄었다. 네, 왜냐하면 그 폭력 사건 같은 경우 경찰에서 뭐 한 열흘 정도 조사를 하면 이전에 검찰로 또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한 2달 정도 걸려서 사건이 마무리돼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10일 하던 거를 열흘이 늘었어도 20일 아닙니까? 20일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종결하는 그 기간은 줄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입장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같은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단순한 형사 사건을 경찰에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가 최종 불송치 결정을 간다. 뭐 불기소가 되는 형태겠죠. 그럼 불송치 결정까지 간다 하면 이 기간이 뭐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검찰 과거 검경이 같이 검찰에서 종결할 때랑 비하면 확실히 줄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자체로만 비교를 했을 때 충북 경찰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송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최종 불송치 결정하는 거 그 시점이 좀 늘어났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충북 수사 경찰이 이런 3중에 이런 검증 절차, 즉 송치 전에도
종결 전에도 심의를 한번 하고 그 이외에도 책임수사관이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 때문에 좀 길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충북경찰이 오히려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늘어난 거지 실제 체감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줄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느끼는 거는 내가 경찰에 처음 가 조사받고 다시 안 불려가면 그건 종결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훨씬 국민들에게는 이중조사의 피해가 없어졌고 사실상의 수사 기간은 줄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심화되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그 전현직 경찰관들의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원도 없는데 사건은 계속 쌓이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첫 번째 기피를 하는 거고요. 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사건을 안 받잖아요. 이제 그 기본적인 거를. 네, 그래서 이제 다 검찰 쪽에서도 다 경찰 쪽으로 넘겨요. 거기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려면은 뭐 이러니까 수사를 처음에 넘기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더 많아진 거예요. 또 그래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거의 열의 8은 보안 수사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수사를 해야 되고 안 들어올라요. 왜? 승진을 못하잖아. 경찰서에서 수사 형사하는 애들은 늘 피해의식이 있는 거야. 지구대나 이거 파수가 더 편하거든.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수사 부서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난 데 비해 승진이 어렵다라는 그 주장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 대표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지금 보통 각 경찰서별로 강력 형사팀이 있고 형사팀이 이렇게 있어요.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강력 형사가 있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을 검거하거나 발생을 했을 때 사건을 처리하는 그 형사팀이 있는데 이번에 그 청주 흥덕서 같은 경우에 그 형사 당직팀이 18명 중에 16명 중에 12명이 전출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력 형사팀 같은 경우에 25명 중에 8명이 그 전출 신청을 했어요. 이게 그 충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뭐냐면 지금 우리 형사들이 사실은 그 경비역 시위 현장에 검거조라든가 이런 걸 동원이 돼요. 그다음에 그 수사 조정 이후에 작년에 그 수사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개인당 월 평균 한 6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형사가 예를 들어서 뭐 밤에 이제 갑자기 뭐 사건이 생겨서 새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초과 근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제한을 둬버렸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130시간 이상 하면 150시간을 했어도 130시간만 돈을 준다라든가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니까 형사들이 내가 170시간을 만약에 그 강력사건 때문에 새벽에 현장에 나왔는데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좀 쌓였고요. 그다음에 이 그 진급 기회가 좀 적어졌어요. 전에 그 강력팀에서 하는 형사들은 좀 특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적으로 그 형사들만 특진을 좀 제도를 좀 부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속 승진 부분도 사실은 형사들은 사복부서기 때문에 계급장을 달고 근무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내 나이가 한 50 됐는데 우리 친구들은 근속으로 해서 다 경감을 달고 있는데 자기는 뭐 경이라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나 형사나 똑같은 금평제도를 적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형사들한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게 지금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단기적인 그 약간의 쇼크 현상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수사 형사를 경찰에서 하기 않는 중장기적인 문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민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그 예전에는 이제 형사 특진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좀 전에 뭐 얘기하셨죠? 수사비 부분 또 여러 가지 네, 또 뭐 동원, 동원 탁과에 형사가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승진제도의 어떤 좀 미흡한 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형사들이 지금 부서에서 일하다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제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라고 보거든요. 뭐 말씀하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대 파출소에 3, 4교대 근무하는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승진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지금은 기능별로 이제 특진이라든지 심사라든지가 안배를 해요. 그러니까 형사 수사라고 해서 더 많이 인력에 비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자체도 지구대 파출소 같은 경우 근무 장소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 그 일이 이제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거의. 그렇죠. 물론 이제 동원되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사 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벗어나도 머릿속에는 항상 사건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이 30건, 40건 있으면 이 사건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부 우리 형사 수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밤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이랑 일하다가 사건 또 쳐내야 되니까 소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쳐내야 된다고. 쳐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들이랑 낮에는 뭐 어디 놀러 갔다 와서 밤에 다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상해 주는 거. 근데 보상해 준다는 게 결국은 금전적인 보상과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어떤 승진 그렇죠. 뭐 그런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력 문제 또 그다음에 수사 형사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승진 또 그리고 그 금전적인 어떤 지원 문제 이런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네네. 자,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모든 문제의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전문성이라고 보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일 처리가 빨라지고요. 그 업무 부담이 좀 적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경찰 채용 체계를 보면요. 수사 경찰이건 일반 뭐 경비든 정보든 뭐든 모든 경찰들의 입직 경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순경 9급 입직 경로를 봤을 때 뭐 수사경찰이라고 따로 뽑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 시험 과목도 어떤 뭐 수사경찰 같으면 보통은 어떤 민사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상법적인 지식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형사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이 없이 지금 최근에 개편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2022년 이전까지는 고등학교 과목, 뭐 국어, 사회, 과학 뭐 이런 걸 보고서 또 입직이 됐어요. 선택 과목으로. 근데 이제는 2022년부터 이제 필수 과목으로 형사법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수사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네. 회사법에 대한 지식, 상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별도로 수사경찰에 대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목도 정말 수사경찰에 요구하는 법률적인 지식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신임교육 과정, 뭐 중앙경찰학교에서 하겠죠.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경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 형태로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똑같이 신임교육 받고 일선의 지구대 파출소 배치해서 일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수사경찰, 형사경찰이 들어가는 형태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라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이게 전문성이 있나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의견하고 좀 반대 부분인데요. 그 수사 경찰을 다시 뽑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경찰에서의 수사가 과연 그 수사 경과자만 하는 것인가? 사실 지구대 그 파출소, 뭐 교통, 여청,
전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런데 과연 그 수사 경찰을 뽑아서 그 수사만 전담을 했을 때 수사를 잘할 것이냐,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사의 기초 단계를 그 2, 3년 정도 배우고 난 뒤에 본인의 그 적성에 맞게 수사 경과를 신청해서 갈 것이냐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부분 같아요. 사실 2005년도부터 그 수사 경과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뭐 한 30명 정도가 그 수사 경과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충북에 한 840명 정도 수사 경과자가 있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한 120명 정도가 해제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수사 경과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경찰 이 수사 환경에 대한 개선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좀 수사 환경을 개선해서 현재 그 수사 경과자들이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한 20년 이상 근무한 우리 그 형사 수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사 전문 수사관에 대한 채용, 이것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제가 지금도 이게 뭐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베테랑 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선경찰서 수사관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만은 조금 예전에 비해 조금 실력이 또 경험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게 좀 그 의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베테랑 수사관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수사관의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뭐 특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다면, 직급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준다면 바로 또 투입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생기기도 전에 어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장점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네. 지금 20년 이상 근무한 수사관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고 그렇게 그 특진 기회를 준다든가 승진을 시킨다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렇겠죠. 수사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제가 그 수사경찰로 경찰관을 들어왔어요. 3년 했는데 너무 수사 환경이 좋지 않아서 못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구대 파출소로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반복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수사 경찰의 그 수사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오래 근무하신 수사 형사들이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뭐 1년, 2년 근무한 그 직원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2년 그 신임 직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자, 특진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뭐 기동대를 뭐 의무적으로 안 간다든가 금평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안 떠나겠죠. 네. 지금은 떠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대신에 그건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봐요. 그건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체계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이 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제가 시민인데 내 사건이 정말 전문적이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내 사건이 처리가 되기를 원하지, 단순히 오래 근무한 사람, 그냥 베테랑이라고 해서 저는 맡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국민들은 처음에 경찰 공무원 9급 시험 봐서 오시는 분들은 뭐 예전을 비교한다면 국어수사, 사회, 과학 뭐 이런 거 보고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생각할 거고, 아니면 검찰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뭐 민법, 뭐 다양한 법률 과목을 보고서 입직한 사람들이 내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다 맡길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그 뭐 시험 과목 때문에 수사의 역량의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입직해서 신임 교육 그리고 재직자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부적격한 사람들은요, 뭐 전과를 통해서 변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 직원들 중에서 수사에 역량 있는 분들이 다시 전과를 통해서 수사 경과로 입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규 채용과 내부에서의 어떤 입직,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사 경찰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수사 경찰들도 근무 여건이 좋아질 겁니다. 일 처리가 빨라지고 합리적이 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사 예전에 네. 조사 경장을 특채했었어요. 그쵸. 그다음에 또 경찰대학교 나온 우리 그 엘리트 그렇죠. 경위들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계 근무를 하게끔 했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동국대 네, 경찰학과 또 그럼요. 병사 채용도 있었고. 그럼요.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그 대한민국의 경찰학과라는 대학교의 과가 한 10개 남짓 할 때예요. 네. 지금은 대한민국에 100개가 넘는 경찰서에서 경찰학과가 있어요. 학부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준은 4년 동안 경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조사 뭐 특채를 한다든가 형사 특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 경찰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자, 뭐 그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사실 뭐 토론이 뭐 1시간 이상 또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끝으로 우리 한 말씀들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수님부터 하시죠.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수사경찰에게 일을 맡길 때 정말 내 사건이 신속하고 빨리 처리가 되고,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전문성 담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직 경로를 좀 구분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도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 수사 경과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도 같이 개편이 된다고 하면 뭐 지금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선이 돼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 민 대표님 한마디 네, 해주시죠. 그 경찰이 이제 책임 수사를 시작한 지요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노력들이 아직 그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그 수사 경찰을 응원해 주시면 현장에서 더욱더 그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의 그 수사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의 효율화라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리고 사명감은 이제는 환경과 또 그 사명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무부처에서는 하루빨리 이런 문제, 그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어떤 부작용,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서 또 삶의 질이 또 높은 또 경찰로서 그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변화, 또 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럼 네. 네. 자, 여기서 최후의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최후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을 평가하고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